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실패하는 이유, 거꾸로 얘기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직접 지역을 가서 직접 찍으면서 라이브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역 낭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시는 데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보력 부재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라이브 방송은 목요일 날 태국 시간 8시, 한국 시간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편이죠. 외부기관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부동산 회사든지 아니면 외부기관,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콘도, 이런 콘도들은 사시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거래를 한다. 그럼 저는 직접 뭐 합니까? 건설사하고 판매 계약을 다 맺죠. 프로젝트마다 판매 계약을 다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콘도를 가게 되면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밖에 서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부동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부동산 회사가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 회사들이 조직을 치겠죠. 가지를 치게 됩니다. 가끔씩 보면 한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데 동남아 여러 국가에 콘도나 아파트먼트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데서 물건을 받아갖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 중국계든 아니면 큰 회사들, 예를 들면 CBR이나 JLL이나 뭐 DWG나 이런 회사들처럼 글로벌 부동산 회사든 간에 이 사람들이 또 도시들마다 브랜치가 있고 거기에서 또 가지치가 되죠. 그러면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외국인 쿼터 가격이 정말 지역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인 와이프거나 태국인 여자친구라서 결혼할 거다. 그래서 태국인 이름으로 콘도를 사면 되지 않냐. 사실은 두 가지 문제점에서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속화되면요. 이 외국인 쿼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오르게 되면 중간에 태국인 쿼터는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인 쿼터도 새 프로젝트 나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진폭이 커버리면 나중에 이 외국인 쿼터 산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맞춰줍니다. 뭐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맞춰줍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외부 기관하고 결별한 회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큰 회사죠. 그 회사는 3년 전 정도에 결별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겠네요. 결별을 했습니다만 결별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새 프로젝트를 내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팔려고 해보니까 너무나 가격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정말 피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방콕에서 판매하는 콘도 중에 외국인 쿼터와 내국인 쿼터가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쿼터 가격이 올라가면 태국인 쿼터 가격도 당연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콘도들이 태국인 쿼터 가격도 비쌉니다. 다른 콘도들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국인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에든지 누구든지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액이라는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3억 갖고 통로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3억 갖고 통로 찾으면 그걸 주는 방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구조를 쪼개면 됩니다.
잘게 쪼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통로 같은 데는 면적이 큰 콘도들이 나오지만 그걸 면적이 크면 10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을 3분의 1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를 3억이면 살 수 있죠. 3억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면 그 지역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콘도들은 사시면 나중에 임대도 거의 잘 안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외부 회사에서 판매하는 콘도는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쿼터와 내국인 쿼터의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기본적으로 가격도 주변 지역 가격,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역 가격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도 엉망인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회사들은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냐면 구조가 다르냐면 왜 안 하고 구조가 다르냐면 얘네들이 주 타겟층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타겟층은 태국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형태의 콘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면 외국인 쿼터를 비싼 가격에 잘 팔아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DB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미줄처럼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 잘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요. 그분들이 매뉴얼만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쏘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적 사고방식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콘도 여기 보시면 이 콘도 지금 다 썼는데 예전에 이 콘도를 분양할 때 한국 고객분이 저한테 이 콘도가 통로에 있는 콘도인데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보고 여기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면 통로하고 여기가 통로 중심부라고 봤을 때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통로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태국에 계속 쭉 사신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기는 통로입니까? 아닙니까? 통로가 아니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화이강이죠. 물 건너서 와타나입니다. 여기가 통로죠. 와타나죠. 자, 그러면 행정구역상 통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도 통로가 아니죠. 자, 지금 보면 운하를 중심으로 지역이 갈립니다.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왜 지금 보시면 여기 통로역 보면 여기는 와타나가 아니고 끌렁도입니다. 또 그죠? 이거는 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통로 여기 역 주변이라고 하냐면 여기 통로역이 있으니까 역 주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제가 통로는 어디가 더 중심부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더 중심부라고 했죠. 여기가 가격이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역보다 윗부분이 더 가격이 비싼 지역은 통로 에까마이 정도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통로라고 하는데 여긴 통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대학교가 가깝다는데 대학교 이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나카린 위로대학교. 한국에서 보면 가까워 보이죠. 그런데 태국 사람한테 여기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적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는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으면 이거 철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 여가 아니고요. 이거는 에어링크입니다. 자, 에어링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어링크 역 주변은 역세권이 들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지금은 없다. 앞으로 뭐 증가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보통 두 개의 역이 크로스되거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콘도들을 만약에 아는 사람이면 이 콘도를 통로라고 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통로라고 파냐면 여기 주변에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통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쪽까지도 통로라고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통로하고 아무짝에 관계도 없는 이쪽까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거 여기 보시면 에까마이라 붙어 있죠. 여기 에까마이하고 아무짝에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에까마이 여기인데 자,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싸집니다.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싸지고요. 남쪽으로 가면 그나마 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콘도를 사게 되면 아까와 같은 가격 이슈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생기는 데다가 아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각국 나라에 대한 걸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보면 그분들이 이걸 알고 파는지 의문입니다. 그 보면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고객들이 보여줘서 제가 보거든요. 그럼 여기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서 고프로를 들고 실제로 이 콘도 분양할 때 지금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분양하는 콘도 앞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찍은 적도 있고요. 여기서 방콕 병원까지 실제로 걸어갔을 때 거리 6교를 타고 그런 것도 이게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게 거리가 의외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너야 되기 때문에 6교까지 가는 데 걸리는 거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차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오늘 얘기 드린 거, 글로벌 회사 부동산에서 판매하는 콘도, 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그런 콘도는 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정말 콘도를 사시려고 하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에이전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마저씨를 못 믿겠다고 하면 태국인 에이전시를 찾아서 잘하고 고마저씨보다 더 진실돼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왜 워크인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해드린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술도 혼자 있을 때 혼자 먹고요. 자, 한국 분들 만나는 사람이 제 고객들밖에 없습니다. 고객들, 태국에 있으신 고객들, 그 다음에 한국에 그래서 오시는 고객들, 보통 한국에서 오시는 고객들 더 많이 만나요. 태국에서 계신 분들 바쁘니까. 그래서 그분들 아니면 절대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마저씨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태국의 에이전시를 찾아야 되고요. 그 에이전시를 찾을 능력이 안 된다. 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제가 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왜 워크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라이브 방송 예고를 해드리면 라이브 방송은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10시, 밤 10시, 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